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살 안 찌는 체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친구는 아무리 먹어도 안 찌던데 나만 이런가?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쉽게 빠지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요요가 오고, 그래서 나는 타고난 체질이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체질이라는 게 타고나는 것만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생각이 바뀔 거예요. 사실 체질은 타고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살 안 찌는 체질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단 4주, 한 달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식단과 생활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저장형 체질에서 소모형 체질로 바꾸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이야기해 볼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를 체질 탓으로 돌리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사율과 혈당 조절 능력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불규칙한 식사, 늦은 야식, 단 음식과 가공식품, 이런 습관들이 우리 몸을 지방을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급하게 라면을 먹는다든지 밤늦게 치킨과 맥주를 즐긴다든지,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언제 다음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들어온 걸 최대한 저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규칙적인 식단과 습관을 지키면 누구나 살 안 찌는 체질, 즉 소모형 체질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핵심 원리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1. 혈당 관리의 중요성. 첫 번째 핵심 원리는 혈당 관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살이 찌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을 말해요.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급하게 분비되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몸은 자동으로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마치 지금 당분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다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 놓자는 식으로요. 그래서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려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GI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흰빵 대신에 현미빵을, 백미 대신에 현미를, 설탕 대신에 베리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봤는데 아침에 단빵 먹었을 때랑 현미죽 먹었을 때의 오전 컨디션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단빵 먹으면 1시간 후에 확 졸리고 배고픈데 현미죽 먹으면 오래 포만감이 지속되고 에너지도 안정적이더라고요. 근육량이 체질을 결정한다. 두 번째 핵심 원리는 근육량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육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근육량이 많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살 안 찌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근육량이 많아요. 꼭 헬스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일상 활동량이 많거나 기본적인 근육량이 잘 유지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무작정 굶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하면 살은 빠질 수 있어도 근육도 함께 빠져요.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결국 요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은 정말 필수예요.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2g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아요. 7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84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삶은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 정도 들어있으니까 달걀만으로 채우려면 하루에 14개를 먹어야 해요. 물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닭가슴살, 두부, 생선, 콩류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거죠. 운동도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3. 장 건강이 체질을 좌우한다. 세 번째 핵심 원리는 장 건강이에요. 이게 요즘 정말 핫한 주제이기도 한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장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의 구성에 따라서 음식 흡수 효율이 달라져요. 쉽게 말해서 장내 유익균이 많으면 불필요한 지방 저장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안 찌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장내 세균 구성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꼭 챙겨 먹어야 해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들은 유익균을 직접 공급해주고 채소나 과일의 식이섬유는 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어주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자주 먹잖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장점이에요. 서구 사람들이 비싸게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사 먹는데 우리는 김치만 잘 먹어도 충분히 유익균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처럼 요리해서 먹으면 유익균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생김치로 먹는 게 좋고 너무 짠 김치보다는 적당히 익은 김치가 더 좋아요. 4주 식단 플랜 1주차 몸의 리셋.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주 식단 플랜을 알아볼게요. 1주차는 몸을 리셋하는 단계예요. 1주차의 목표는 간단해요.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를 최대한 배제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가공식품을 먹고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1주차 식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은 삶은 달걀 2개에 채소 샐러드, 그리고 블랙커피 한 잔이에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오전 내내 포만감을 유지해줘요.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에 닭가슴살이나 두부,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이에요. 현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많고 GI 지수도 낮아서 혈당 관리에 좋거든요. 저녁은 샐러드 위주로 구성하되 연어나 계란 같은 단백질 소스를 추가하고 견과류를 소량 넣어주세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해주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1주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늦은 야식을 끊는 거예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차만 드시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라면, 과자, 빵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금단 증상 같은 게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3-4일 지나면 훨씬 수월해져요. 2주차 혈당 안정화. 2주차는 혈당 안정화에 집중하는 시기예요. 1주차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셨으니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혈당 관리를 해보는 거죠. 2주차의 핵심은 GI가 낮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단백질 비율을 더 높이는 거예요. 아침은 오트밀에 그릭 요거트, 그리고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를 넣어서 드세요.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주거든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정도 많아요.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에 병아리콩을 넣어서 드세요. 병아리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안정화에 정말 좋아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저녁은 두부 스테이크의 채소 볶음이에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죠. 기름 없이 팬에서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있는 스테이크가 완성돼요. 2주차부터는 식사 순서도 신경 써보세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일본에서는 베지 퍼스트라고 해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3주차 근육량 증가. 3주차는 근육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시기예요. 이때쯤 되면 몸이 어느 정도 적응해서 운동량을 조금 늘려도 괜찮을 거예요. 3주차의 핵심은 운동 후 단백질 보충이에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되는 단백질 공급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아침은 달걀 오믈렛에 아보카도를 넣어서 드세요. 달걀 3개 정도로 오믈렛을 만들고 아보카도를 슬라이스해서 넣으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긴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적정량 섭취하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점심은 현미밥에 연어구이,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이에요.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근육 회복에도 좋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에 견과류를 넣어서 드세요. 운동을 하신 날이라면 저녁에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3주차부터는 탄수화물 섭취 타이밍도 신경 써보세요. 운동 전에는 에너지를 위해 소량의 탄수화물을, 운동 후에는 근육 합성을 위해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효과적이에요.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때는 단백질 쉐이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에서 만든다면 그릭 요거트에 바나나 1개, 우유 조금 넣고 갈아서 드셔도 훌륭한 운동 후 간식이 되거든요. 4주차 습관 고착화와 간헐적 단식. 마지막 4주차는 지금까지 만든 습관을 고착화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 간헐적 단식을 도입해보는 것도 좋아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168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16시간은 단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면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12시부터 8시까지만 식사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아침만 거르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4주차 식단을 보면 아침은 블랙커피나 무가당 차만 드세요. 카페인은 공복감을 줄여주고 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커피에 설탕이나 프림을 넣으면 안 되고 진짜 블랙으로 드셔야 해요. 첫 번째 식사는 점심인데 닭가슴살 샐러드에 퀴노아를 넣어서 드세요. 퀴노아는 완전 곡물이라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요. 저녁은 고등어 구이에 채소찜이에요.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좋은 지방도 많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정말 좋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식사 시간에 폭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16시간 굶었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과식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공복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3일 지나면 몸이 적응해서 아침에 배고픔을 크게 느끼지 않게 되어요. 오히려 오전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분들도 많아요. 식단만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식단을 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은 드셔야 해요. 특히 공복에 물을 먼저 마시면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좋은 거예요.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니까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7시간 이상은 꼭 자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방 저장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망가져서 더 많이 먹고 싶어 해요. 늦은 밤까지 핸드폰 보는 것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주 3-4회 정도 홈트레이닝을 하시면 충분해요. 근력 운동 30분, 가벼운 유산소 운동 20분 정도면 되어요. 유튜브에 홈트레이닝 영상들이 정말 많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면 되어요. 중요한 건 강도보다는 꾸준함이거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에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시켜요.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좋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치팅데이를 갖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4주간의 체질 개선 식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을 살 안 찌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4주 동안 이 식단과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체질 변화의 신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체중계 숫자의 변화보다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나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먼저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습관화예요. 4주가 끝났다고 해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 4주 동안 만든 습관들이 평생 가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실수하고 치킨을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각자의 몸은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단을 베이스로 해서 자신의 몸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이번 달부터 새로운 체질로 거듭나 보세요. 4주 후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이어트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신 분 계시죠?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말고 오늘부터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밤에 늦은 간식을 참는 것, 내일 아침에 물 한 잔부터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4주 후에는 완전히 다른 날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체중계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특히 처음 1-2주는 체중이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지방은 빠지지만 체중은 그대로일 수 있거든요. 대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옷이 헐렁해지거나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거나 오후에 덜 피곤하다거나 하는 변화들을 관찰해보세요. 두 번째는 생리주기가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 전후로 체중이나 붓기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상황들이에요. 회식이나 모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시죠?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술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고 튀김보다는 구이를 선택하고 밥보다는 반찬 위주로 먹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계획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가족들의 협조예요. 혼자 살면 상관없지만 가족과 함께 산다면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집에서 요리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면 미리 상의해서 건강한 식단으로 함께 바꿔나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런 건강한 식단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건강하게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체질을 바꾼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 분은 평생 다이어트를 해도 실패만 반복하셨는데 이런 체질 개선 방법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7kg에 빠지셨대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로도 요요 없이 체중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나서 이런 식단을 시작하셨는데 3개월 후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체중 감소는 덤이었고 건강이 좋아진 게 가장 큰 소득이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30대 직장인분은 점심 식단만 바꿨는데도 오후 졸음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야근할 때도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로 체질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사실 건강한 식단이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외식비, 배달비, 간식비를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 오히려 돈이 절약되거든요. 닭가슴살, 달걀, 현미, 채소 이런 기본 식재료들은 생각보다 저렴해요. 요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복잡한 요리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달걀 삶기, 닭가슴살 볶기, 채소 데치기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간단한 다이어트 요리 영상들이 정말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직장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죠. 이럴 때는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직장 근처에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곳을 미리 찾아두세요. 요즘에는 다이어트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많아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이 아니에요. 하루 20-30분만 투자해서 집에서 맨몸 운동을 하거나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기 같은 생활 속 운동도 충분해요. 가족들이 반대해요. 가족들에게 건강상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그리고 억지로 다른 가족들까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나부터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아서 한 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텐데 영상 설명란에 요약 정리를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실천해보세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4주 후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이 정말 해보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까지 화이팅 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